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선별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누런톡방으로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이죠.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 오전 시황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자,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의 어떤 뭐 뚜렷한 기준이나 잣대 없이 국내 증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3거래일 남았죠. 원래 또 3거래일 지금 남은 상태에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뭐 사실 뭐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뭐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년간 작년 1월 달 고점으로 해서 자 2년간의 조정을 마무리 짓는 매듭을 짓는 이제 그런 또 흐름이 또 올 연말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뭐 어느 정도는 또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12월 장세하게 되면은 이제 수급에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12월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배당락부터 해서 또 배당락 그리고 또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대주주 관련되는 이슈가 항상 있었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대주주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좀 잠잠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대주주 개인들 한 종목당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서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묘한 또 상황이 12월 말에 항상 겹쳐 있기 때문에 또 수급이 이제 꼬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데다가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 그리고 또 개인 대주주 요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기대치는 이제 10억이었지만 10억에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뭐 최대 100억까지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개인이 아니라 가족 합산 10억 기준에서 이제 가족 부분을 빼고 개인 단위당 10억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연말은 수급 부분에서 크게 꼬이지 않고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가게 가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특히나 낙폭과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연말 장세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하나 나왔죠. 중국발 모멘텀이 지금 하나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 해외 입국자 이제 격리 해제 또 PCR 검사, 코로나 검사 또 해제.
자, 이런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 리오프닝 쪽에 이제 가속화를 하는 자, 이런 그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잠시 후에 보겠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직접적으로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 쪽 이외에도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화 같은 경우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아마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차트 흐름을 지금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최근 그 FOMC 이후에 이렇게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다가오고 있고, 자, 연말에 이제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여전히 시장은, 기술적으로 볼 때 121선 또 21선 아래에 있는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지금 그런 그 상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리고 121선 돌파 시도가 1월 달에는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을 보면 오늘 700포인트 회복을 했죠. 700포인트 지금 뭐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태. 여전히 지금 뭐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그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겨가는 그런 흐름에다가 또 1월 달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지금 보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 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최근 기관이라 그랬죠. 자, 기관 투자자가 연말 들어서 매수를 좀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동안에 뭐 외국인들 사면은 같이 조금 사고 팔면은 같이 팔고 외국인들 눈치만 보는 그런 수급 기조를 보였었는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전 연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쪽에서 3,500억, 코스닥도 상당히 매수 강도가 강하죠. 1,200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 자,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지금 관망세가 우세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지금 40억 관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 역시 640억 기관과 함께 지금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개인 매도 쪽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지조 관련된 이슈든 어떤 이유에서건 연말에 개인들이 지금 그 매물을 쏟아내는 매물을 기관 외국인들이 받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도 지금 수급 그 선물에서도 3,400억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오늘 장세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자, 오늘 장세는 자, 오후장 흐름까지도 좀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자 우리 증시 중국발 리오프닝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후장까지 좀 기대가 되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검색 시스템을 지금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꽉 차서 지금 올라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에 대한 아마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닥이라든지 또 중소형주 종목에서 좀 자신감을 좀 가지는 것 같고 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발 호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또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게 뭐 특징적으로 지금 눈에 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거의 뭐 한 80% 이상이 아마 이제 중국 관련된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잠시 전에 지금 오리콤 이 종목 올라왔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지금 상당히 강하죠. 그 투산그룹의 이제 그 상속 관련되는 이슈로 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거 이외에 보게 되면 콜마 B&H라든지 아모레 그리고 또 아모레지, 코스 아메리카, 한국 콜마 참 좋은 여행, 코스맥스, GK 뭐 대부분이 다 중국 관련 화장품, 뭐 여행 관련되는 종목들이 대거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수급 호전주 쪽 종목들인데요. 여기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중국 관련 이제 종목들이 많고, 이제 그것 이외에도 지금 뭐 현대투산 인프라코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우리금융 지주라든지 또 카카오뱅크도 지금 아래쪽에서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또 주도주 이렇게 양극화가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섹터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 올라오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거래량 수급적인 측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핫 이슈 종목부터 한 세 종목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 우량주 쪽에 올라와 있는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한국 화장품 제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쪽 종목이 뭐 대표적인 또 중국 관련주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 화장품 쪽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예전만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 하게 되면은 보지도 않고 중국 사람들이 사갔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업계 전반으로 보면은 업황 전반으로 보면은 화장품 업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졌고,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낙폭 과대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워낙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먼저 거래량이 이제 워낙 크게 터지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섹터 중에서 가장 상승 흐름이 강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 ID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캡 상승이 꽤 크게 나왔죠. 지금 아시아나하고 지금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추진 중인데, 기업 결합 관련해서는 국제 법규 자체가 묘하게도 해외 항공사들의 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쯤인가 또 영국 쪽에서 승인을 했다. 또 오늘은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항공사 쪽에서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을 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캡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또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지금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또 아시아나 IDT 무난하게 대한항공과 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핫 이슈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는 유안타 증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이미 이제 어제 대비해서 7배 이상이 지금 터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갑작스럽게 유안타 증권 매각설이 튀어나왔다가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하니 사실 무근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장중 변동성이 꽤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업 인수 합병 관련되는 또 루머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종목들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에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핫 이슈 종목으로 유안타 증권까지 세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핫이슈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핫이슈 종목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아시아나 IDT 종목도 이 대한항공과 합병이다라는 이 승인 소식 속에서 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안타 증권이 이 매각설 루머 속에서 오늘 장중에 좀 뛰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핫이슈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어주신다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 1334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 관련되는 종목, 중국 관련주 쪽 종목들이 대거 올라와 있고, 이와 관련되는 종목들 먼저 몇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 우량주에 지금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호텔신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차트가 1차 상승 후에 그 행보 조정을 하다가 8만 원대 안착을 하면서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실적 부분이다 얘기들이 많으면서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다가 자, 바닥권에서 강하게 지금 상승 흐름으로 튼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차트 우량주의 종목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우량주 쪽에서 역시 코스맥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 흐름으로 보면 워낙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 우량주를 항상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워낙 큰 폭으로 빠진 상태에서 말 그대로 15만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토막이 났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메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또 빠진 폭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 차트 우량주에 올라와 있는 GK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그 카지노 관련주로서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색 우리 시스템에는 잘 잡히지 않는 종목인데 야금야금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중국 리오퍼닝 얘기가 나올 때부터 여행, 화장품 이런 그 섹터도 모멘텀을 강하게 탔지만 또 어떤 섹터보다도 강한 모멘텀을 받는 게 또 카지노 관련되는 종목이죠.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이제 관련되는 카지노 영업을 하는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영업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중국 관련주 한 종목 정도만 더 보면은 청담 글로벌을 한번 보죠. 이 종목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인데. 역시 지금 이제 중국 쪽의 국내 기업들을 중국 진출을 이제 도와주고 하는 또 직접 유통도 하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약간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중국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 항상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11,000원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000당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요. 지금 3,000당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바닥끝 탈출을 또 가장 먼저 한 그룹 중에 하나가 3,000당 제약인데 역시 지금 이제 그 내년에는 블록버스터급 그 바이오 특허 만료가
이제 대거 나온다 그러죠. 뭐 슈미라부터 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만료 대비해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 셀트리온 등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삼천당 제약도 이미 그 유럽 쪽에 그 아일리아인가요? 예, 지금 그 반병성 치료제 자 그거를 이미 유럽 쪽에 지금 수출 계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 급증이 기대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끝으로 지금 쿠콘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죠. 자 쿠콘이라는 종목도 차트 우량주 쪽에 지금 잡혀 있는 종목인데 워낙 큰 폭으로 빠졌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 이 종목은 핀테크 관련되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마이 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워낙 큰 폭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도 저점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이제 과대 종목들 중에서 저점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 관련주들 호재 소식들이 참 많았고요. 또 낙폭과대 우량주 쪽에서 이 기술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중국 관련주 쪽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도 가끔씩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와 또 카지노 두 개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대표적인 또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예,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최근에 지금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는 21선을 타고 지금 이어가는 바닥권을 완전히 탈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저변에는 연기금을 비롯한 이제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시황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시황과 상관없이 수급을 탄탄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회복 속도가 상당 부분 빠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5,000원 선까지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방송 종료 후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시황과 종목 또 내년 시황 전망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의 오후장 관심 종목으로서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롯데관광개발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목표 가격 15,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장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타고 들어오신 뒤에 참여 코드 1334 꼭 입력을 해주셔야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나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탑3 종목 발굴해볼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또 오프닝에 리뷰를 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12월 27일인데요. 12월 2일 날에 알려주셨던 화장품 관련주가 있었죠. 바로 연우입니다. 연우 오늘장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연우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제
엄청난 그 어려움을 몇 년 동안 겪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자, 아직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이 연우 종목은 12월 초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할 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연우 종목의 거래량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난 12월 말이 돼서 오늘 장중에 약 플러스 18% 정도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2016년도, 2017년도 당시에 자 이제 한한령이 좀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드 배치를 했고 그 사드 배치를 진행했던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의 보복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연우라는 기업이 5만 원 정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12,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75% 가까운 낙폭을 가져갔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그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저는 우리 연우 종목을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직전의 한계점을 돌파하는 자, 이 캔들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12월 2일 금요일에 자, 탑3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플러스 23%,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플러스 13%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면서 좀 수익으로 단기간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종목인데 자, 오늘 또다시 자, 화장품 관련주로서 플러스 장중에 18%까지의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자, 이제 중국의 유커들이 귀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주가가 좀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좀 치고 간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직전의 고가를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 대시세를 분출하는 초입에서 우리 신념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20% 이상의 상승을 노려봤던 종목인데 자, 그때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또다시 장중에 18%라는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기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고점에 시세 나오는 종목들 함부로 추격하다가 잘못 물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시세를 반납하는데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고 다시 눌러준다. 그리고 반대가는 모습을 보여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신념들이 눌림목 구간 매수 타이밍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제로 우리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었고 그리고 연말에 명동 거리에 이제 나가 보면은 중국어를 거의 못 듣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는 1월부터 이제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가 조금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중국이 봉쇄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중국 또한 해외여행 수요가 점점점 유커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유커가 명동 사거리와 화장품 가게 들어가서 마스크백을 박스채로 사가는 그런 광경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화장품 관련주, 항공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들 전부 다 적자 회사 말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는 기업들 혹은 흑자 기업들 혹은 과대납폭인데 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2023년도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 관련주 오늘 시세가 나와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크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직도 대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이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을 잘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바닥에서 저평가 종목들 스스로 이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혼자서는 조금 귀찮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제가 관심 있게 볼 화장품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리뷰를 했던 연우 12월 2일, 12월 초반에 알려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모두들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알려주셨던 종목이죠. 오늘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신 뒤에 참여 코드 0010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3위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XTS 중공업입니다.
네, STS 중공업 어떤 이슈가 네, 있었습니까? 일단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TX 중공업을 저희는 빠질 때 이 박스권 추세 하단을 깨고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공포감들이 만연했을 때 이때입니다.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건데 추세 하단을 이탈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9월 27일에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상승률은 무려 110%, 119%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 종목이 3개월 만에 1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는지 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조선 3사들이 수주 따내면서 13,0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이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XX 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이 직전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때가 바로 9월 27일 화요일이었고요. 이때 종가 3,700원 정도. 자, 이 가격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XX 중공업은 빠지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량의 수급이 한번 들어왔고 그 시가를 깨면서 낙폭이 가져가질 수 있지만 이 수급 들어온 주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가격 위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빠질 때 낙폭일 때 우리 XX 중공업을 9월 27일과 9월 28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그 이후에 며칠 안 지나서 우리 9월 달 이후에 11월 15일까지 한 50% 정도의 상승이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습니다. 수익 챙겼어요.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의 상승을 노려봤는데 최근에 또다시 STX가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전고가를 뚫어내고 오늘도 신고가를 뚫어내는 그런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XX 중공업 기업 자체 뭐 매출에 대한 증가나 아니면 업황에 대한 뭐 드라마틱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기보다는 특정 회사가 이 XX 중공업을 인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이 M&A, 최대주주 변경 이런 쪽으로의 테마성 이슈로 오늘 신고가를 랠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저희는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에서 9월 말일에 이제 매수하는 거 공고드렸던 게 STX 중공업이고, 자, 오늘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오늘 화요일장 수급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고, 저희는 어디서 매수를 진행했다? 9월 말일에 주가가 무너져서 공포스러울 때 이 종목을 우리가 13,000원짜리가 3,000원 중반까지 낙폭을 가져갔을 때 저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 단점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점을 다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한 달하고 보름 동안에 40에서 50% 정도 상승을 노려보는 데 있어서 한 달 보름이 걸렸고, 지금 119% 상승까지는 약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게 잡아서 우리 좌절하고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길게 들고 갔을 때,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다시 좌절하고 이제 보돋아주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박앤 세일이 끝나고 정상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저평가 흑자 기업인데 주가는 좌절의 구간에 위치해 있다면, 자, 이미 올라가 있는 수급 들어온 종목들 공략해서 3%, 5% 반창가 벌려고 들어가는 것도 매매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상승은 XX 중공업을 빠졌을 때 공략해놓고 3개월 동안 세 자릿수의 상승을 노려봤던 것처럼 낙폭의 큰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STX 중공업 좋은 이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또 심지어 9월 달에 알려주셨습니다. 9월 달에 알려주셔서 1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시세 초입에서 낙폭 과대주들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유안타 증권입니다.
네, 유한타증권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네, 먼저 이제 유한타증권이 또 매각이 된다라는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아마 매각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을 아마 밝힐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자,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배당날입니다. 자, 올 한 해 주주분들에게 내년도 상장사들이 이제 배당금을 주는 그 기준이 올해 연초의 주주분들이 아니라 내일 기준 12월 28일 배당날일 기준 주주분들에게 우리 상장사들이 배당금을 줘요. 그러면은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 배당에 대한 차익만큼 우리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유한타증권을 관심 종목에는 제가 오늘 추가를 해드리지만 매수는 내일 권리락일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으면 종가나 아니면 29일 아니면 2023년도 새해 첫 거래일. 자, 이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3거래일 동안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으로 우리 유한타증권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가 우리 작년까지 이제 증시가 좋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융시장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유한타증권의 영업이익이 3,20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자, 작년에 영업이익, 코로나 때 영업이익이 1,200억, 토탈 더하면은 4,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자, 올해는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동안 영업이익을 더했을 때 시가총액 약 4,900억 정도의 3년간 영업이익을 벌어왔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5,000원에서 2,000원까지 반토막이 났고 오늘 대량의 거래가 바닥에서 한번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이 종목이 이제 공시를 보면은 자, 배당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배당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우리 작년 기준 주주분들에게 우리 유한타증권 주주분들에게 주당 180원.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2,500원 정도니까 뭐 대략적으로 네, 우리 시가 배당률이 4에서 5%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보통주는 4.5%, 그리고 우선주는 5.5%의 배당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는 2020년도 주주분들에게 우리 배당을 보통주 4.2%, 그다음에 우선주는 7.3%의 배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유한타증권이 뭐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의 배당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 배당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내일 주주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내일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주면은 주가가 4에서 5% 정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빠졌을 때 수급은 들어왔고 눌러둘 때 눌림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네, 공략을 하신다면 앞으로 내년도 유한타증권이 자, 저평가 과대납폭의 구간에서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량을 모아갔을 때 빠졌을 때 공략을 했을 때 다음번 상승턴 시청자분들에게 내년에 큰 이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네, 우리 관심주로 유한타증권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매각설 이슈로 장중에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응봉권으로 좀 전환을 한 유한타증권인데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유한타증권 우선주입니다. 네, 오늘의 1, 2위 유한타증권 관련주였습니다. 유한타증권 우선주 어떤 이슈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어렸을 때 반장 선거를 하면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주는 우리 주주총회를 할 때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즉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내가 투표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배당을 많이 받는 걸 이제 우선주라고 하고요. 자, 유한타증권 관련주라기보다는 유한타증권 주식인데 이 투표권 없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없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나는 투표를 못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이제 배당으로 더 많이 받겠다라는 게 이제 우선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유한타증권의 가격이 자, 이제 2,500원 정도가 되고 이제 유한타증권 우선주의 가격이 2,575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내일이죠. 내일에 이제 배당 락일이 걸리게 되면은 자, 유한타증권 우선주 주주분들에게는 배당을 약 5에서 7% 정도의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5에서 7% 정도 배당을 진행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배당을 준 만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매각설에 대한 이슈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6,000원짜리가
최근 저점인 2,500원까지 6,000원에서 2,500원이면은 마이너스 50%의 낙폭을 가져간 저점이거든요. 그럼 이 저점에서 자, 배당락일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무너진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악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불확실성 해소로 바닥에서 배당락일 끝났고 주가는 빠졌고 그러면 회사가 망할 것인가? 망하지 않는다면 배당락일로 빠지는 낙폭의 기회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마치 XX중공업이 우리 9월 말에 직전의 저가를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갔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XX중공업은 당장 망하는 회사가 아니다. 빠질 때가 기회다 해서 낙폭주에 공략을 했고 그 종목이 한 달 반 만에 40%, 그 종목이 오늘까지 119%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타증권도 큰 관점에서 보면은 증시가 안 좋고 뭐 증시 거래대금도 안 좋고 하지만 자, 앞으로 1, 2년 정도를 길게 봤을 때 우리 유한타 증권 우선주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관점에서 우리 유한타 증권 우선주도 우리 내일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내년 월요일에 이제 어디서 저점을 다져나가는가,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고 어디서 저점을 만드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한타 증권 차트를 마지막으로 큰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증권주의 특성상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는 정말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2013년도 매수했는데 15년도에 증시 올라갈 때 우리 유한타 증권이 저가 얼마입니까? 자, 이 저가가 대략 우리 2,500원 대비해서 8,000원까지 1, 2년 만에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요. 또 코로나 폭락장 때, 자, 2,000원대까지도 주가가 무너졌지만, 자, 여기 구간을 제가 표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2,000원 초반, 2,000원 중반 정도까지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증시가 올라갈 때 큰 관점에서 2년 정도 시간 기다리니까 다시 5,000원까지 시세가 나옵니다. 자, 증시가 많이 무너져서 증권주들이 바닥에 위치해 있지만, 앞으로 1, 2년, 금리가 영원히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금리가 속도 조절되고 동결되고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아픈 하락을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과정이 앞으로 미래 시점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유한타증권 종목이 자, 이번에는 우리 증시가 너무 빠지고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해서 증권주들 실적이 안 좋지만 영원히 안 좋을 것인가? 내년, 내후년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우리 낙폭주 2,000원 초반까지 우리 유한타증권 눌러줄 때 공략해서 길게 바라보면 시청자분들에게 한 자릿수 아니고요. 두 자릿수 이상 많게는 행운이 터져준다면 자 5,000원 정도까지 뭐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유한타증권과 유한타증권 우선주 관심주 추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리 이런 종목들 낙폭주에 있을 때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서 내년에도 네, 우리 많이 빠진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 시간을 기다렸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누랑도 입장해서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유한타 증권 우선주까지 살펴봤는데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시고요. 당장 또 내일 또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또 투자 가능하시니까요.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8883님께서 보내주신 PPI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이 PPI 4,400원에 사셨다고 하시는데요. 비중은 8%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자 PPI 2,60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이제 공모가 당시에 가격이 1,500원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실적이 지금 계속 부진한 성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244억 원. 그리고 자,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자, 적자 뜨다가 이번에 겨우겨우 흑자 전환. 하지만 연간 우리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이 1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한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자, 이 회사를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회사는 안 좋게 본다. 그리고 자, 이게 가격 조정을 10,000원에서 2,000원까지 마이너스 80%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님께서는 보유 중인 물량을 본정권 뭐 3,000원에서 4,000원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자, 추세 우리 하단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는 이런 이제 종목들이 시가총액 200억대 그리고 이제 뭐 회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가 51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지만 자, 만약에 4분기에 마이너스 51억의 적자가 뜬다면 이 종목은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인한 우리 상장 폐지 사유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동안에 자 40억, 30억, 20억 정도의 이제 단기 순손실을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는데 자 4분기에 뭐 대량의 적자가 한 번이라도 뜨면 남은 자본 총계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자, 자본 총계가 빵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채를 갚으면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유선, 통신, 뭐 장비주, 5G 관련주 자,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어서 시세가 나오면 빠르게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244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근데 회사의 부채가 217억이에요. 자, 회사의 기업 가치가 240억대인데 자, 220억의 부채를 빼면은 회사가 남아있는 자, 시가총액으로 평가받는 게 2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지금 50억 정도로 자, 자기 자본 200억, 170억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5G 통신 장비 매출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50억 정도만 적자 한번 잘못 뜨면은 기업의 종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자 2,200원 구간 지지 여부 점검하시고 자 위로는 1차 3,000원 돌파하는지 점검하시고요. 3,000원을 뚫어낸다면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400원까지가 아니라 3,900에서 4,200까지 올라가는 과정 전략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뭐 회사가 내년 3월에 감사 보고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내년 3월 감사 보고서 제출되면 의견 적정 확인하고 다시 2,000원 초반에서 재공략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PPI에 대한 종목 고민이었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7658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 가격은 37,500원, 비중 4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자 38,500원 보여주면서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권이고요. 근데 이제 비중이 너무 크세요. 근데 비중이 크신데 지금의 구간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밑으로 3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가 있고 자, 운이 좋으면 위로 44,000원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 박스권의 몸통 구간에서의 저항이 오늘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를 올라가고 44,000원까지 100%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면 저는 오늘 절반 이상 오늘 약수익권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남은 비중은 평단가를 이탈하면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3만 원 초반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가 이 종목을 비중 실어가지고 매수해서 올라갈 때 분할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2,000원 줄 그어 놓으시고 이 32,000원이 왔을 때 과거 작년 9월 달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50% 넘게 수익 났습니다. 자, 여기서도 3만 초반에서 다시 또 4만 원 후반까지 또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올해 6월 달, 7월 달 폭락장에서도 주가 3만 3천 원, 3만 5천 원 그 구간에서 또다시 주가가 고가
자, 여기 고가가 지금 45,000원, 46,000원까지 또 40~50% 시세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자, 3만 원 초반 잡으면은 50% 수익 났었고 3만 원 초중반 잡으면은 또 30~40%, 또 30~40% 반복적으로 수익을 냈었던 구간들이 3만 원 초반 가격이라고 한다면 3만 원 초반까지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배당하는지만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이라고 검색해서 보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7% 정도의 시가 배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주당 2,700원 정도 배당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기준 주주분들에게는 1% 정도, 그다음에 자, 2018년도 주주분들에게는 약 2.8% 정도의 배당을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주주분들에게 결산 배당을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는 뭐 이제 회사의 그런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결해서 뭐 회사에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내일이 배당 날일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는데 배당 날일 이후에 주가가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익 확정 짓고 평단가 이탈하면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거기서 저는 제공력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가스공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